안녕하세요. 5월 23일 화요일 해외 정치 뉴스 요약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일으키는 채무한도 공방위 예측입니다. 공화당은 본인들이 원하던 지출 컷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지출 한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이 정치 변동 덕분에 증시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기한 내 빚 상한 협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6월 1일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기사입니다. 미국채의 최초 공식적인 체납은 국면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자들은 다양한 이슈에서 분열되어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기존 채권 이자와 군인 및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방위의료 등 부문에 종속된 경우 위기에 빠질 위험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숫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원하는 개인 소비 지출 수치를 볼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된 비소비품 가격 상승을 제외하면 3%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의원이 채무 한도 협상을 위해 월요일에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지난 며칠간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출 및 세수 등 여러 문제로 협상이 막힌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뉴스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회의 결과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문제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물밑에서 불안한 이유 중 하나인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적 추세대로 흐르지 않는 초과 저축으로 인해 소비를 지속할 수 없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2.1달러 조를 절약해 이 중 1.6달러 조를 썼으며 남은 5,000달러 억는 이번 연말이나 다음 해 초까지 소비 지출 양상을 계속 부스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무난하다 해도 최근 3년간 소비자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미 경제 불황 징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국회의안에서 민주당이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14번째 개정안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부채 한도 문제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시된 이 방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피트 부티지지가 어스 교통장관으로 있으면서 직면한 압박과 대응 방안인 뉴스입니다. 그는 코로나 이후 항공산업 등 교통산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및 산업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의 문제에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교통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막는 원대한 공개적 조사와 정당 대표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력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제재로는 러시아가 워마킹 능력을 잃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위기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하원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채무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 원수는 이러한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계획의 추진은 최근 미국 민주당의 선배 지도자들과 진보파 의원들 사이에서 점차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빚 상한액 협상 관련 뉴스입니다. 민주, 공화당 대표들이 화이트하우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이어 미국 총선의 결과에 따라 협상 담당자들의 인선도 변경됐고 협상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6월 초까지 몇일 남은 상황에서는 협상이 한창되고 있지 않아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